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영생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일로 세우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우는 경우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할 때 풀이 원리를 알아야 되죠. 풀이 원리는 이웃해도 되는 이웃 가능한 상대방 있죠. 상대방 먼저 나열 이 부분들이 풀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4명을 먼저 나열하는 거죠. 4팩토리얼 되겠고 남학생 4명이 이렇게 좀 나열되면요. 틈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틈이 생기는데 이 틈에 이제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그 다음 4 곱하기 3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24에다가 곱하기 5 곱하기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는 아이고 이걸 그냥 120이라고 할 거랬나요? 아니면 뭐 여기를 뭐 24를 12 곱하기로 가는 게 더 낫나요? 12 곱하기 25, 10에다가 그 다음에 12 이렇게 처리되면 12 곱하기 12가 이제 14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440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게 뭐 5팩토리얼 이건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겠죠.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주면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 이웃 가능한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하는 것이 프리키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틈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사람들 나열한다.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눠 담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상자 3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 이제 공이 4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이 들어가는 가지수 그럼 뭐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뭐 이렇게 3을 좀 열심히 좀 곱하게 해가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3의 4제곱 해가는 그런 형태. 뭐 당연히 중복 순열이 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 1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소수일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소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상태에서 홀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조건부 확률이 좀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것이 불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소수가 주사위 던졌을 때 소수는 2, 3, 5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홀수라는 것은 3,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3가지 중에 2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가면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 문장 읽어가면서 판단만 정확하게 잘한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요 판단이 좀 잘 안되면 또 곤란한 거니까 문제 좀 꼼꼼하게 잘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정확하게 좀 잘 적용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6개의 흰 공과 3개의 검은 공이 있습니다. 한 개씩 공을 2번 꺼내는데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낸 공은 넣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뭐 처음에는 공이 좀 9개가 있겠고요. 그 중에 검은 공 나올 확률은 이렇게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엔 다시 넣지 않은 거니까 공 개수가 줄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공 개수도 좀 줄었으니까 2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하게 되면 계속 검은 공, 그 다음에 검은 공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분이 좀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정답은 그래서 12분의 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죠? 뭐 주머니 상황이 좀 이렇게 하나 꺼내서 이제 바뀐 부분들, 이 부분만 좀 신경 쓰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형에 6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의 의자에 앉는데 빈 의자 바로 양 옆에는 남학생이 앉아야 되겠다. 여기 이제 빈 의자가 있으면 양쪽에는 이제 남학생 해서 이렇게 좀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나의 좀 덩어리를 이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3개가 좀 이웃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뭐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좀 따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4명을 좀 이제 이렇게 원형 의자에다 앉힌다 이런 그런 원순위로 좀 판단해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뭐 3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빈 의자 중심으로 남자 둘이 있는데 요 둘이 이제 또 자리를 또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은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3팩토리얼이 6이었으니까 6이 해서 12, 12가지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 규칙 빈 의자 양옆에 남학생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빈 의자에 남학생이 둘 이렇게 놔서 처리가는 과철차.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학생 3명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주어진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 가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서 나열을 열심히 합니다. 세 자리 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1이 포함된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1이 이제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거면 다 조사하기 불편한 거니까 전체에서 1이 없는 경우 6건을 좀 빼서 처리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를 보게 되게 되면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뭐 숫자가 5개니까요. 뭐 5, 그 다음도 5에서 5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포함 안 된 걸 해야 되는 거니까 1을 빼고 나서 생각해주면 4가지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125에서 64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61, 3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 숫자가 하나 포함된 1이 포함이 된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1이 이제 한 번 포함될 때, 2번 포함될 때, 3번 포함될 때, 이거 3번 하기가 좀 불편한 거니까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전체 가지수 구하고, 요건 이제 뭐 1이 없는 경우죠. 전체에서 1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빼서 가지수 구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즉 6건을 이용한 풀이, 이런 부분들이 좋은 풀이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습니다. 5번 중에서 2번을 좀 선택해야 되겠죠? 요 x 파트 부분들을. 그럼 이제 개수만 살펴보면 2의 제곱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자연스럽게 좀 3번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이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40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정리 전개식에서 뭐 일반항을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x제곱, 이쪽에 x가 이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쪽이 2번입니다. 이런 판단만 하게 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컨비네이션 4, 옳고 뒤에 선택하는 부분이 전부 다 짝수로 구성되어 있죠.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EN 컨비네이션 0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EN 컨비네이션 2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EN 컨비네이션 2N, 아이고 2N도 없는데요. 그럼 여기 2개가 좀 없는 거죠. 2개의 항이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와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EN-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뭐 전부 다 있는 경우가 2의 2n 제곱인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짝수만 돼 있으면 마이너스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개 항이 없기 때문에 빼기 2입니다라는 요 부분들, 요 계산 결과가 1이고 요 계산 결과가 1이니까 요 항목을 좀 기억해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 좀 조심해서 풀면 되겠죠. 자, 이런 결과가 뭐 숫자가 나왔으니까 2의 2n-1제곱 이런 부분들이 양변에 좀 2를 좀 더하게 해주면 문제가 112, 그 다음에는 512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64 다음에 이제 1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의 2n-1제곱 가장 작으면은 뭐 128에 해당하는 2의 그럼 이게 몇 제곱이 되죠? 4제곱에다 2에 6제곱에 7제곱인가요? 7제곱 이런 부분에서부터 512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512가 되게 되면 2의 9제곱까지 되는 거죠. 이런 숫자들이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2n-1이라는 값이 이제 7에서부터 8, 9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아이고 이게 뭐 홀수니까 뭐 8은 좀 안 되겠고요. 그럼 이제 n에 해당하는 숫자는 4에다가 n에 해당하는 숫자는 5입니다 라고 해서 n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이항 정리해서 좀 살짝 변형돼 가지고 2개 항목 좀 없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짝수만 돼 있어 가지고 절반에 해당해서 이게 좀 원래 이제 2의 2n 제곱을 좀 2로 이렇게 좀 나누기 해서 이런 형태의 표현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값이 4하고 5가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모든 n값의 합을 구해달라. 정답은 9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항 정리의 뭐 가장 기본적인 뭐 물론 좀 활용 파트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항목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5명의 학생이 ABC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A 과목을 3명 이상 선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요 A 과목을 또 선택시키고 나머지 2명을 그럼 이제 BC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2명이 선택하는 방법은 각자 두 가지 해서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4명을 골라서 A 과목을 선택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명은 이제 B, C 두 과목 중에서 이제 하나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고 5명 중에서 5명을 다 고르면 또 한 가지 이런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요건 10 곱하기 4니까 40이 되겠고 여기는 5 곱하기에서 10에다가 더하면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정답 5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주어진 상황 3명 이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 무리 없이 또 풀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모든 자리 수의 합이 10인 5자리 자연수 중에서 1, 2, 3을 각각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1, 2, 3을 뭐 한 번 좀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는 구성들을 좀 살피게 되면 되겠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뭐 X, Y, Z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MN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이런 걸 좀 합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게 되면 이제 뭐 10이 되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뭐 1, 2, 3이라고 좀 했으니까 뭐 굳이 문자를 안 써도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게 이제 6이니까 4를 좀 채워가는 방법은 4하고 0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하고 3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이고 4, 0 돼 있으니까 아이고 2, 3이 뭡니까? 1, 3에 2, 2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맨 위에 구성이라면 0은 좀 맨 앞에 나열되면 안 되는 거니까 4가지에다가 그럼 나머지 숫자가 전부 다르니까 뭐 나열해서 4팩토리얼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24에다가 4를 곱하기 해주면 24, 16에 이제 9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아이고, 이게 중요할 때 1이 이제 2개, 또 3도 또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나열하면 이제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30까지가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5팩토리얼에 2가 뭐 3번 되는 거죠? 2가 3번 됐으니까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처리해주는 거니까 5, 4, 20입니다라고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96 더하기 50 이렇게 처리해준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14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1, 2, 3을 뭐 한 번 이상 써야 되겠다. 1, 2, 3을 이제 한 번을 좀 이렇게 써놓고요. 나머지 이제 구성들, 숫자 구성들을 좀 살펴본 거죠. 10이 대한 구성 살피고 그 숫자 구성을 좀 찾았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나열해가는 뭐 이렇게 논리적인 좀 절차를 좀 거쳐가게 되면 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송급하게 하지 말고요.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공 3개, 흰 공 8개 일렬로 쭉 나열하려고 합니다. 빨간 공 사이에는 항상 흰 공이 2개 이상 놓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조건이 있죠. 빨간 공이 좀 3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사이에는 이제 뭐 흰 공이 좀 최소 2개는 막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흰 공이 이제 8개 했으니까 흰 공이 4개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흰 공을 이제 이곳에다가 또 이곳에다가 좀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들어간 흰 공 개수를 A, B, C, D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 B, C, D 요 공을 좀 합한 결과가 4개가 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같은 색 공끼리 서로 이제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들어간 개수만 좀 잘 따지면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중복 조합하고 관련이죠. 서로 다른 4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에 7 컴비네이션 4 처리되겠고 이건 뭐 7 컴비네이션 3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7 곱하기 6은 또 약분되죠. 그러면 7 곱하기 5 이렇게 처리지면 계산되는 거니까 35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또 역시 주어진 조건 빨간 공 사이에 흰 공이 2개 이상 놓여라. 그리고 2개를 좀 넣고요. 나머지 공들을 놓는데 사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뒤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 공 개수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해서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좀 어떻게 적용해 갈까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어느 정도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 B, C 문자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자연수를 좀 열심히 합해가지고 또 10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결과 10 그러니까 중복조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응용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A에다가 뭐 A 프라임 더하기 1을 좀 이렇게 미리 주면 되죠. B는 이꼴 B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C는 이꼴 C 프라임 플러스 3에서 미리 좀 이 주어진 부분을 좀 적용해 가면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 계산 결과가 5에다가 6이니까 4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자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완벽한 중복조합 이런 문제가 되겠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그렇게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7에 6 컴비네이션 4, 6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6 곱하기 5하고 2를 좀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정답 1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복조합도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살짝 좀 이제 응용되어 있는 부분들 문자 조건되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세 종수 ABC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ABC라는 것은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서로 같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5, 6, 7, 8, 9, 10 이런 숫자들 내서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숫자를 좀 고르면 되죠.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의 수를 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선택되게 되면 이제 큰 숫자를 좀 C 쪽에 작은 숫자를 뭐 A 쪽에 이렇게 좀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뭐고 관련된 거죠? 중복 조합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6개가 됐으니까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좀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문제는 좀 절대값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6이 뭐 선택됐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6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이렇게 두 가지씩 있으니까 그 선택한 숫자마다 각각 두 가지씩 해서 곱하기 8입니다라고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절대값 부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8, 7, 6 그러면 8, 7 되겠고 6은 또 약분 되는 거니까요. 8입니다 라고 해서 절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88이 64 곱하기 7로 할까요? 이렇게 계산할까요? 그럼 4, 7이 28에다가 6, 7이 42, 44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 이 부분들이 이제 중복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한다. 요 식 형태를.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 이론이랑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절대값 부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뭐 두 가지 아이디어를 좀 잘 결합시킨 거니까 연습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의 숫자 주어져 있습니다. 같은 숫자가 있는 거 좀 조심해서 눈여겨봐야 되겠죠? 일렬로 나열하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100의 자리에 좀 2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전체는 뭐 5팩토리얼에 같은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100의 자리 부분에 2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이제 2를 딱 써놓고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4개 나열해 4팩토리얼에 이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이렇게 좀 약분을 좀 잘하면요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이렇게 또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가볍게 5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명확하게 또 이렇게 100의 자리에 이렇게 좀 숫자 고정시키는 이런 조건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부분들을 표현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수식으로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겠습니다. 2가 적힌 카드가 1이 적힌 카드와 3이 적힌 카드 사이에 있다. 2가 1과 3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권하네요 또. 3이 적힌 카드가 2와 3에 3이 적힌 카드가 2와 4 카드 사이에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또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정해져 있을 때는 이런 것을 한 게임 한 문자로 좀 처리해서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거죠. 한 문자처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2가 있다. 여기 뭐 3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 말고도 또 이게 좀 또는이니까 뭐 가지수는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5개를 나열한 거니까 5팩토리얼 되겠고 여기 나열이니까 3팩토리얼에서 빼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1, 3이 좀 자리 바꾸는 거니까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니까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처리고 곱하기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겹치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 3, 4 요게 이제 1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이해가 이제 양쪽 규칙이 존재하고 또 양쪽 규칙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거꾸로도 되죠. 4, 3 그다음 이제 2, 1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만족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팩토리얼에 4개의 문자를 주고 같은 문자를 볼 거니까 4팩토리얼 처리해주고 그 위아래 가지수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 5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하는 순간 이게 좀 이렇게 전부 다 약분돼 가는 거니까 위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3팩토리얼 6분 그냥 6분의 2 일단 쓸까요? 그럼 이제 6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 하나 약분하니까 1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12분의 4, 4, 8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12분의 7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또 더하기 하는 숫자군요. 그러니까 더하기해서 19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제 한 문자 처리한다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한 문자가 아니라 같은 문자요. 같은 문자. 예, 같은 문자로 좀 처리해서 같은 문자 나열 형태의 이런 방법이다라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이 좀 풀이의 키포인트 내용이 되겠고요.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리 바꾸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큰 틀에서는 또 이게 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해서 A 원소의 개수, 그다음 이제 B 원소의 개수, 그다음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빼는 이런 좀 절차 부분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큰 틀에서 뭐 확률은 이제 덧셈 정리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황 이해 부분들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석분 AB에 대해서 여집합의 확률. 이런 부분들은 A 확률이 4분의 1입니다를 가르쳐 준 거죠. 조건부 확률, 이건 뭐 PA 확률 분의 PA 교집합, PA 여집합 확률, 이 부분들이 3분의 1이 따라 되는데요. A 확률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이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분의 1입니다. 라고 좀 판단해 가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벤 다이그램 좀 이렇게 살펴보면 되죠. A 확률, B 확률이 있다고 했을 때 A 확률이 4분의 1이었는데 A 교집합, B 확률이 1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교집합의 이 확률이라는 것은 뭐 4분의 1에서 이제 12분의 1을 좀 빼면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분의 또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3에서 1을 좀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12분의 2가 되겠고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6분의 1. 일단은 뭐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 처리를 좀 잘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 확률 좀 이렇게 좀 구해주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살짝의 개념 증명을 좀 해가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자에는 흰 공, 검은 공이 들어있습니다. 2, 2, 3, 3, 3 적혀져 있는 또 5장의 카드를 또 주머니에 있네요. 카드를 좀 선택해가지고 카드에 적혀있는 수만큼 또 공을 또 꺼내는데 그 공이 또 모두 같은 색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 카드를 먼저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의 3이죠. 2를 그러면 이제 이 숫자 2를 꺼내는 거니까 공을 2개 꺼내야 되는 거죠. 7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모두 같은 공이라는 얘기는 3개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4개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요. 5분의 2 숫자 3을 선택하니까 이번에는 공을 좀 3개를 꺼내면 되겠고 모두 같은 공이니까 3개에서 3개, 4개에서 3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분모는 5 곱하기 7 곱하기 6은 2로 약분하니까 3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3에다가 3 더하기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사건 메이션이 이렇게 쓰니까 이거 6인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5 곱하기 여기는 7 곱하기 6이 약분돼서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2에다가 여기는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5가 이렇게 약분되고 3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분모가 35로 좀 깔끔한데요. 35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9 더하기 2에서 35분의 11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산수도 효율적으로 좀 이쁘게 좀 잘 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시행 자체가 이제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먼저 카드가 있는데 카드에서 다 꺼내야 되겠다. 2를 꺼낼 확률, 3을 꺼낼 확률 처리가 됐고요. 그때 이제 시행들을 좀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거니까 그때 확률들 2개 공을 꺼내겠고 3개 공을 꺼내겠고 됐죠? 이런 제목 논리적인 절차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차려지면 또 그다음부터는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6의 약수이 나오는 수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1,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뭐 PA가 그럼 뭐 3분의 2입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B가 나오는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교집합의 확률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3분의 1이라는 얘기,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독립이라는 것까지 있군요. 독립은 뭐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요. P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은 PA 곱하기 PB다.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3분의 1이면 여긴 또 3분의 2가 됐으니까 계산 결과가 또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PB라는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뭐 세 가지가 뭐 생겨야 되는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또 이제 교집합이 3분의 1이니까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원소가 좀 몇 개가 되죠?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4개 1, 2, 3, 6 1, 2, 3, 6 이런 원소 중에서 2개가 좀 먼저 나와야 되니까 4 컨비네이션이 해줘야 되겠고
4하고 5 중에서는 또 B집합의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원소가 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한 개를 또 선택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B집합의 경우수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6가지에다가 2가지 해준 거니까 B집합을 만드는 가지수가 1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B집합을 이렇게 수구해달라. 당연히 이런 문제를 묻는 거죠. 되겠습니까? 살짝 독립입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독립은 이 부분이죠.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입니다. 서로 이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내용을 좀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확률 주어져 있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B 확률 구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B집합은 원소가 23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또 3분의 1이니까 교집합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소 2개를 좀 B가 좀 가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 가는 것이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복잡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상황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무리 없이 또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합성함수 온 결과가 항등함수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뭐 이런 경우죠.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모두 다 가게 되면 뭐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더라도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이런 가지수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뭐 한 개일 때는 좀 안 되고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이제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좀 크로스돼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항등함수 두 번 합성함수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좀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골라서 이렇게 좀 이런 조건을 좀 대응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 1, 2, 3, 4, 1, 2, 3, 4, 1, 2, 3, 4 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조편성에서 싹 이렇게 골랐을 때, 이 고른 부분들이 모두 자기 자신, 이렇게 서로 이제 서로 교환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엇갈리는 이런 형태로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조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컨벤션이 이렇게 돼서 이 팩토를 좀 나누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쪽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이걸 좀 조편성한 다음에 선택을 이제 한쪽은 뭐 좌측을 좀 생각하면 여기 좀 2팩토리얼 더 곱하기 되죠. 한쪽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고 이제 한쪽은 또 이렇게 서로 이제 크로스되는 그런 형태니까. 근데 오른쪽은 이렇게 조편성했을 때 모두 다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가지수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 뭐 좌우 요거 좀 구별해서 판단하는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린다면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편성을 하고 이렇게 2팩토리얼을 계산해 줬다. 그럼 이게 좀 약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고 6가지고 이걸 또 둘로 나눴으니까 3가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문제가 뭐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4팩토리얼입니다 라고 계산해서 24분의 10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게 되면 뭐 12분의 약분해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좀 답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2개의 합성함수일 때 항등함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좀 이런 기준이 4개의 원소가 모두일 때, 그다음 이제 홀수계는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개일 때, 없을 때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풀이를 좀 효율적으로 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합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선택을 쭉 하겠는데요. 원소의 합이 7의 배수일 때 7의 배수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합하면 7배수 되는 거니까 4개가 모두 다 선택되면 7의 배수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2, 5만 선택할 때도 있고 3, 4만 선택돼서 치역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치역 결과들이 합이 이렇게 7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큰 틀은 이제 3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소의 개수가 4개다 라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치역의 원소가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치역의 원소가 이렇게 되는 이제 두 번째 조건, 치역의 원소가 3, 4 되는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이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 종류가 1, 2, 3 중에 1일 때라는 이런 형태의 구성의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는 거는 뭐 1대1 대응이 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짓수를 구하면 어떻게 된가요? 원소가 2, 5에 전부 다 대응돼야 된다면 뭐 2, 3, 4, 5가 이제 여기다 대응될 때 2의 4제곱 이렇게 대응되면 되죠. 근데 또 왕창 2, 왕창 5에 대응되는 요거 두 가지를 빼주면 되겠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2 처리해주게 되겠고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계산을 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24에다가 여기는 16에 14 그럼 28 이렇게 처리되고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뭐 약분이 좀 되겠죠? 6, 7, 그 다음에 6 이렇게 처리되니까 13분의 6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3분의 6입니다. 13분의 6 이렇게 되니까 뭐 19에서 답을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좀 약간 문장 구성을 좀 잘 살펴야 되겠군요. 워낙 7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이렇게 좀 4가지, 큰 틀은 이제 3가지 이런 경우가 있는 부분에 이제 원소가 4개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 대한 판단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7입에서 부분들은 이제 여기 수 구성을 좀 잘 살펴서 이렇게 좀 짝되는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당황하지 말고 갑자기 뭐 7입에서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어진 숫자 구성 이런 부분만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틀,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브레이크 꼼꼼하게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4개의 수의 합이 10인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1이 눈이 2번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조건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일단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게 이제 10이 일단 좀 돼야 되는데요. 주사위 던지면 무조건 1이 나오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해서 6입니다라고 해서 중복조합 형태를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해서 6개를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6이 이제 나올 수가 없죠. 여기 이미 1을 줬기 때문에 이제 5까지 되는 거니까 빼기 4 이렇게 주면 전체 가짓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6은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8, 7, 6에 3, 2 빼기 4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3, 2, 6 아이고 이렇게 56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죠? 아이고 계산 미스났습니다. 9, 8, 7인데 잠시만요. 9, 8, 7에 3이 이렇게 처리해서 3, 3은 9, 4 이렇게 쓰면 되죠. 12에다가 7이니까 84-4에서 전체 가지수는 80까지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좀 1이 좀 2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라면 뭐 1을 뭐 2번 주면 되죠. 4 컨벤션 2에서 주게 되면 뭐 C 더하기 D가 이제 그러면 8을 좀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대신 이게 6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2부터 6 가면 2부터 6까지면 돼요. 2 그죠? 2 하면 6 되는 거니까 숫자를 좀 크게 가면 되겠습니다. 2, 3, 4, 5,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뭐 3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80가지 중에 30가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8분의 3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8분의 3 됐습니까? 전체 가지수의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뭐 조건부 확률 형태에 계산해주면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8분의 3 해서 정답 11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좀 합이 10입니다라는 이런 부분들 대신 이제 뭐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 부분들과 0 주어서 이렇게 좀 중복조합 형태로 좀 해석해가는 이런 절차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역시 또 여기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빼기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좀 꼼꼼하게 여기 또 C 더하기 D에서 8 되는 부분들이니까 또 그냥 8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정확하게 좀 하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계산하면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문에서 공을 3개를 꺼내는 그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은 성세히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7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다. 7 컨비네이션 3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7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6 좀 약분되는 거니까 35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검은 공이 3개 나올 확률이다.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분의 검은 공이 지금 4개가 있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35분의 4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가 나와라. 그럼 7 컨비네이션 3 되겠고 흰 공을 좀 하나 꺼집어내면 되겠고요. 이어서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를 또 이렇게 꺼낸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35분의 3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35분의 18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비교적 좀 평이한 그런 문제 계통이니까 실수 없이 처리를 좀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서답형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사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가르쳐줬고요. 다음 제 조건부 확률식인데요. 이 부분들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나니까 교집합 확률, 그 다음은 여기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교집합 확률,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되어 있는 거죠. 식을 좀 썼고요. 각각의 확률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역수에서 3 P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이쪽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2배의 A 교집합 B 확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6분의 5다라고 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 이런 부분들이 약분도 처리하면 6분의 1입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A 교집합 B 확률이 PA 곱하기 PB, 이 부분들이 지금 성립하는 거죠. 이게 지금 A 확률 자체가 문제에서 2분의 1 주어져 있고, 이거 3분의 1 주어져 있고, 이게 이제 6분의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두 사건은 뭐다? 독립이다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독립 종속 좀 살피게 되게 되면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곱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는 거니까 이런 정의 형태에 필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구해가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이론들이 골고루 문제에 좀 잘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